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4번째 천자문 시간입니다. 54강 궁전반울 누관비경 이라는 내용인데 점시간에 배웠던 우리 53강 잠깐 한번 복습해보면 배망면락 부위거경, 즉 낙양과 서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양이라는 수도는 배망 북쪽으로 망산을 등지고 있고 또 면락 앞쪽으로 남쪽으로는 낙수를 면하고 있다. 부위거경, 부위는 위수에 뜬 것처럼 서안을 이야기하고 거경, 경수에 의지하고 있는 것다. 이거는 낙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역시 이제 이 지연이가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는 이야기라 그랬죠. 올라가면서 쭉 이제 주변 광경부터 쭉 들어가는 궁전까지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궁전 나옵니다. 이제 궁전 반울. 멀리서 보니까 궁전이 반울이란 말은 건물들이 잔뜩 많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울. 쟁반 반자에 울창하다, 울자잖아요. 쟁반 위에 울창하게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궁전이, 멀리서 보니까 궁전이 쟁반 위에 잔뜩 모여 있는 모양. 그거를 궁전 반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관비경. 즉, 누관이라는 말은 누대와 관대 이 말이거든요. 누계와 관대. 즉, 누대란 말은 높은 데서 이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누대. 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대도 멀리 높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서 보는 관대. 그런 누대와 관대가 비경이라는 날비자에 놀랄 경자잖아요. 즉, 놀란 새가 놀란 듯이 모양을 바꾼다. 이런 말이거든요. 비경이란 말은 나는 듯이 놀랍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누관이란 말은 누대와 관대. 누대는 의지해서 멀리 보는 곳이고, 관대, 멀리 보고 계속 있다서 연이어서 멀리까지 자세하게 보는 것을 관. 이렇게 합쳐서 누관. 궁전 반울 때 반울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고, 즉 궁전이 멀리서 보니까 이제 궁전이 쟁반에 지어가지고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들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조금 더 가보니까는 누대와 관대가 놀란 듯이 그냥 새가 놀란 듯이 날고 있는 모습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자는 천자문 작자의 영천장사 출신이거든요. 종료라는 이 작자가 촌놈입니다. 한마디로. 그 영천장사라는 지방이 아주 궁백한 시골 촌인데 이 촌에서 효렴제도에 의해서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한나라 때는 과거 시험이 없었고 추천제, 효렴제도란 말은 마을에서 효성스럽다고 소문이 나고 청렴하다 하는 게 이 의견들이 모아져서 마을 대장이 추천을 하면 관리로 발탁을 하는 그런 거를 무시험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무시험제도로 관리를 발탁한 그런 제도를 효렴제도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우리 조선의 중종 때 우리 조광조가 실시했던 시험 안 치고 혈량과가 있잖아요. 혈량, 어질현자에 어질량자, 즉 고을에서 어질고 덕망이 있고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추천에 의해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혈량과라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자인 종료라는 작자가 영천장사 지방에서 지금 낙양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들어가는 장면에 멀리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멀리서 보니까는 궁전이 많이 모여가지고 빽빽할 울자. 쟁반 위에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관, 조금 더 다가가서 보니까는 누대와 관대들이 나는 듯이 놀랍다. 멋진 모습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게 오늘 배울 우리 궁전반울, 그 다음에 누관비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글자를 하나 보면서 또 뜻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궁자, 집궁자. 집궁자는 이게 큰 집 궁자거든요. 집은 집인데 이건 주로 이제 큰 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집 궁. 위에는 요거는 우리 집면자고
많이 배운 진면자고, 밑에 있는 요거는 성시려자도 요거 쓰이죠. 성시려자도 쓰이는데, 성시려. 그 다음에 등뼈 모양도 됩니다. 등뼈려라고도 해요. 등뼈려. 등뼈려자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 몸궁자에, 몸신자의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 이게 몸궁자입니다. 이것도. 몸궁. 등뼈처럼 똑바로 쓴 몸. 그거를 몸궁이고, 우리 서경책이나 고전책에는 몸궁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몸궁자는 여기다가 활궁자를 적잖아요. 지금 이렇게 적습니다. 활궁. 굽혀지는 활이니까는 사람이라는 몸은 등을 굽히기도 하고 바로 세우기도 하니까 굽힐 줄 아는 몸. 그렇게 불러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쓰는 몸궁. 요거는 똑바로, 등뼈처럼 똑바로 쓴 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회랑려자 됩니다. 회랑. 임금이 비 안 맞고 직사광선 안 쪼이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닐 적에 복도식으로 기다란 회랑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회랑 모양. 이런 회랑이 있는 집은 집 한 칸, 두 칸 이런 집 가지고는 안 되고 궁전처럼 많은 집들이 모여 있을 적에는 이런 회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큰 집궁이라 그런다고요. 자, 요 집궁자에 대해서 이것도 시대적으로 조금 달리 사용을 했는데,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이아라는 글자, 한자, 글자, 용어 풀이책이 있습니다. 이아라는 책도 유학의 대표 13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13경 주소에 이아도 들어있거든요. 이 이아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궁은 실야다. 궁은 실이다. 집실. 궁이나 집실자. 이렇게 이하라는 책에는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후세로 오면서 천자가 거처하는 집을 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거든요. 천자가 사는 집. 그걸 이제, 궁이다. 우리 궁궐, 궁전 할 적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궁전, 전자 나오죠? 전자도 원래 뜻은 이 볼기, 엉덩이 볼기, 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기 전자는 요거에다가 밑에 육다룰이 들어가거든요. 볼기둔. 요거 이제 볼기둔으로 발음이 되죠. 볼기둔자로 이제 변형해서 육다를 붙이고, 즉 궁궐에서 볼기를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볼기칠둔. 그래서 줄여서 볼기둔 이렇게 하는데, 밑에 이제 육다를 지금은 붙이고, 예전에는 요거 안 붙인 요거는 이제 집전으로 궁전 할 적에 큰 집전으로 이렇게 쓰이죠. 전하면 이제 큰 집, 집이 높고 큰 집을 전이라 그래요. 집 중에 제일 큰 게 전입니다. 궁전할 때 전. 요 전자는 원래는 이제 궁 또는 실, 궁실 이렇게 쓰다가 궁전, 전자, 궁전으로 쓴 거는 여기 육달을 없는 궁전으로 쓰는 거는 요거는 진시황 때부터. 진시황이 처음으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궁전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는 궁실이라고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글자 하나씩 보시면은 궁 하면요. 궁은 이게 또 우리 집궁자도 되지만은 음악 이야기도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 음악에 보면은 오음오석에 보면 궁상각치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궁상각치 음률 이름 지자는 우리 부를 징자인데 음악 일단은 이거를 치로 발음을 합니다. 음률 이름 치. 궁상각치우 할 때는 음률 이름 궁 이렇게 되겠죠. 음악 이야기일 때 제일 중심에서 나는 궁궐, 중하에서 나는 소리를 궁이라고 그럽니다. 이 궁이 상음하면 이거는 이제 신하가 내는 소리. 그 다음에 각 가면 신하에서 이제 백성에서 그 다음에 우는 사물에까지 미치는 왕. 요거는 신하, 요거는 백성, 그 다음에 사물에까지. 이렇게 전부 다 미치는 이걸 이제 오음이라고 하거든요. 오음. 궁상각지우 할 때는 음률 이름 궁이 되고, 또 형벌 이름에도 나오죠. 형벌.
형벌 우리 O형이 있는데요. O형에 제일 가벼운 게 묵형입니다. 묵자. 묵형 하면 이제 죄수 숫자를 이제 이마나 몸에다가 새겨놓은 모양이겠죠. 그게 묵형이에요. 묵형. 그 다음에 이 코를 베는 의형이 있습니다. 코빗자에 칼도자, 이거는 코벨 의자입니다. 의형이고요. 그럼 다리배는 월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리벨 월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럼 네 번째가 궁형이 있죠. 궁형. 궁형 하면 우리 사마천이 궁형을 받잖아요. 거세하는 궁형. 거세하는 궁형인데 남자도 있지만은 여자도 궁형이 있습니다. 궁형. 그 다음 이제 사형.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오는 O형이라 그러거든요. 형벌로 쓰일 때는 형벌, 궁형, 궁 이렇게 되고, 음악으로 쓰일 때는 음률, 이름, 궁 이렇게 될 거고, 궁전할 때는 큰집, 궁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전자 보시면요. 전자, 요거는 죽음시 사람이고요. 가운데 밑에 요거는 함께 공. 오른쪽은 몽둥이 수, 짝대기 수. 몽둥이도 되고 이 사람이 손에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 궁전입니다. 그래서 몽둥이가 있으니까 시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궁전에서 두들겨 패고 있는 신음소리. 그래서 전자가 원래가 이게 볼기칠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볼기칠 둔자를 밑에 육자를 붙여가지고 볼기둔으로 만들고, 요거는 전으로, 궁전할 때 큰집 전으로, 요 자체로는 큰 집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전, 즉 정각을 지었다. 진시황 때 처음으로 전각을 지었다 해가지고 저는 진시황 때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큰 집 전으로 지금 파생해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자, 쟁반 반자 보십시오. 요거는 일반 반자잖아요. 일반 반자는 지금 저 일반 반이라는데, 이것도 원래 뜻은요, 배주에, 오른쪽에 역시 몽둥이 수, 짝대기 숫자잖아요. 배에 있는 짝대기는 노나, 상아떼가 되겠죠. 요거. 상아떼. 우리 목선에 상아떼가 있습니다. 긴 상아떼, 짧은 상아떼. 그 다음에 배를 붙이고 떼고 할 때는 상아떼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떴을 때는 노로 가지고 저어 나가죠. 그래서 이때는 배에 있는 상아떼니까 배 상아떼, 배를 붙이고 떼고 배를 다스릴 반자입니다. 원래 뜻은요, 배 다스릴 반자예요. 사공 입장에서 배를 붙이고 떼고 하는 배 다스리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 해가지고 일반반으로 쓰여져. 일반반. 그래서 이제 앞에 손이 들어가면 이게 운반한다 할 때 반자가 되잖아요. 그죠? 요게 배를 다스리고 일반적으로 사공이 배를 다스리는데 또 앞에 손수를 넣어가지고 배에다가 짐을 싣고 옮긴다. 그래서 운반한다. 이런 뜻이 나오죠. 일반반이고요. 그 다음 밑에 그런 명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반반이거든요. 이런 쟁반에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쭉 차려놓은 모양. 그래서 이런 쟁반 위에 상을 차려놓고 밥 먹는 이런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쟁반반, 소반반 이렇게 되는 거고. 울자가 글자가 복잡한데, 자, 울자 원래 정자로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트럭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한번 트럭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죠? 자, 트럭삼이 나오면은요, 이것도 다른 글자하고 이제 합치되면은 트럭만 기억하시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트럭삼이니까는 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긴장자의 오른쪽에 요거 하면 이게 트럭 표자가 되거든요. 요거 하면 털 표자고, 밑에 요게 붙으면은 트럭 발자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사람 털을 이야기합니다. 요게 머리 혈자 앞에 요게 붙으면 이게 원래는 수염 숫자입니다. 이게 수염 숫자인데 지금
모름지기 수라고 쓰잖아요. 모름지기. 이런 부사어는 원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뜻은 수염 숫자인데 이거를 모름지기 숫자로 쓰이면서 수염 숫자는 또 위에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이잖아요. 수염수. 염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염 할 때 수염 염자. 수염 염자도 원래는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이게 늘어질 염, 수염 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시 수염 털이니까는 이렇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수염 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 이렇게 적는데 수염 할 때 숫자는 앞쪽에 코나 턱 밑에 앞쪽으로 난 털을 수라 그러고 양쪽 귀 밑으로 늘어진 수염을 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쳐서 수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소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소리. 자, 여기까지 쓰면 이게 우리 북주 악기 주자거든요. 북주 악기주. 요게 우리 이렇게 드럭삼이 들어가면 이게 성시로 쓰이죠. 성시 팽 이러잖아요. 팽시. 자, 요때는 왼쪽에 악기 북이니까 북소리가 울릴 팽자입니다. 이럴 때는 드럭삼이 소리를 나타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빛. 자, 숲에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 그래서 빛날 빛자예요. 이때는 빛을 나타내는데 또 빛을 나타내는 여기에 또 우리 그림자 영자에도 보면요. 우리 점심시간에 이게 높을경, 클경 배웠죠? 높을경. 그 다음에 높은 데 위에 건물 위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니까는 옆으로 그림자 빛이 비치죠. 이럴 때도 빛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냄새. 냄새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겁니다. 답답할 울자에 들어가는 요거. 왼쪽에 있는 요게 울창주 창자거든요. 울창주 창자입니다. 자, 여기 덕삼은 이렇게 네 가지로 글자 속에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울창주 창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울창주 할 적에 요거는 술통이고 술통 안에 곡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사지보도 굽혀서 이렇게 표시한 거. 밑에 요거는 비수비자, 요때는 국자예요. 자, 술을 담으려면요. 술은 곡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향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요때 요 곡식은 기장이고요. 요때 울창주는 너무 독해서 사람이 못 마시고 강신주에만 쓰입니다. 신을 내려오게 하는 강신주에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향은, 울창주 향은 뭐라고 하면 튤립 향. 그게 너무너무 지독해서 사람이 못 마시는 강신주에만 쓰이는 그런 술을 냄새나는, 여기 냄새겠죠? 트럭삼이 냄새나는 이런 지독한 냄새나는 술을 집 안에다가 담아놨단 말이에요. 집 안에 담아놨는데 여기다가 술병에다가 요거는 질그릇 부라 그래요. 질그릇이란 말은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부, 술병부, 항아리부 이런 뜻이거든요. 양쪽에는 나무목 두 개는요. 이게 나무목 숯불림인데 이거는 빽빽하다, 많다는 뜻입니다. 즉 술 향기가 집 밖으로 많이 울려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한 술을 사람이 맡으면은 속이 답답하다. 그래서 원래는 답답할 울자입니다. 집 안팎으로 가득 찼으니까는 빽빽하게 찼다, 빽빽할 울 이렇게 되겠죠. 빽빽할 울, 가득 찰 울 이렇게 쓰입니다. 우울증 할 때 울자에 쓰거든요. 우울증. 거짓말 우, 답답할 울. 근심 많고 속이 답답한 병이 우울증입니다. 물론 울창하다, 뭐 울릉도 할 때는 빽빽할 울자가 되겠죠. 자, 그럼 누각 그대로 자. 옛날에 집은 다 목조로 생각하십시오. 오른쪽에는 요거는 포갤루, 사흘 루자입니다. 포갠다 또는 쌓는다. 포갠다,
쌀루 이렇게 됩니다. 자, 머리 위에 여자하고 머리 위에 그다음 물건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묶었다 이 말이거든요. 위에는 요거는 목걸 관자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 밑에 요 중심 가운데 중자 가운데를 잘 묶었다.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이렇게 포겠다. 그래서 포갤루 이게 됩니다. 그 나무로 지은 집이 폭에서 이렇게 지었으니까는 1층이 아니고 적어도 2층, 3층 이렇게 루라고 그럽니다. 루. 복층으로 된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문회자에도 복층으로 된 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관자. 자, 여기까지 매듭이 황새 관자예요. 황새관. 지금 단독으로 쓰지는 않지만은 지금 정자는 오른쪽에 세조자를 붙여가지고 황새관 이렇게 씁니다. 세조자 없어도 황새관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견자 붙어가지고 높은 데서 또는 높은 나무에서 황새가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해 줘요. 황새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무 위에 높이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본다. 이 볼관자가 되죠. 널리 보고, 멀리 보고, 자세히 보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볼견자를 안 붙이고 이제 황새가 먹이를 발견하고 기분이 좋아서 입을 벌린다. 그래서 깃벌환이 되겠죠. 깃벌환. 오른쪽에 입 벌릴 험자 붙으면은 황새가 이제 먹잇감을 발견하고 입을 벌려서 짜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쁘다, 깃벌환이 됩니다. 날빗자. 날빗자를 쓰는 순서는 위에 그 요거 날개 먼저 쓰고 그 밑에 짝대기를 먼저 긋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요렇게 또 날개를 쓰고 쓰는 순서 요렇게 씁니다. 즉 요거는 두 날개죠. 요렇게 하면 두 날개잖아요. 양쪽 날개를 팔락팔락 하면서 날아간다 이 말이고 어떻게? 요거는 오를 성자입니다. 요거. 날빗자는 이렇게 구성이 된 글자예요. 두 날개를 풀럭이면서 성 올라간다. 그게 나는 거니까는 그래서 날비가 되는 거겠죠. 날빗자 쓰는 순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적어볼 때 잘 보십시오. 위에 있는 날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짝대기를 먼저 꺾고요. 가운데 그 다음 왼쪽에 달성자 이거 같이 해가지고 날빗자 날개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 다음 놀랄경자 보십시오. 놀랄경자는 여기까지만 위에 우리 공경하다, 즉 공경할 경자잖아요. 공경할 경자도 오른쪽에 이게 칠복자입니다. 칠복자. 즉,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 그래서 밑에 말맞자가 들어가지고 말 해초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을 해초리로 들고 있으면 말이 놀랜다. 말은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놀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해초리를 들고 치려고 그러면 또 놀래가지고 울고. 그래서 말이 놀랄 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글자풀이 여기까지 54강째는 궁전반울 누간비경 즉 이 벼슬하러 들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궁전이 쟁반 쟁반에 떴다는 말은 중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낙양성 주위로 전부가 그냥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평야에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높이 이렇게 궁전을 짓기 위해서 돈대, 땅을 높여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짓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 중턱중에 지으면 멀리서도 다 보이니까는 이렇게 땅을 돋울 필요가 없는데 평지에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멀리서 보니까는 쟁반 위에 뜬 것 같다. 쟁반 위에 빽빽하게 많이 지은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궁전은 반울. 누간, 누대와 간대가 높이 쌓여있는 멀리 바라보는 이 망루 같은 그런 누대와 간대가 비경 나는 듯이 놀라울 정도다. 놀라울 정도로 높고 멋지게 지어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54강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